대지가 453평이죠. 6억 9천이 2억 3천7백까지 떨어져 갖고 지금 보면 감정가에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4% 감정가에 34%까지 떨어지는 건 아주 드물어요. 드문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좋은 물건이 34%까지 떨어지게 있었구나 하고 나를 위해서 떨어지게 이렇게 와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다 권리 분석을 하고 여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난 짐작했습니다. 제의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문제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이런 경우에 보면 감정 가격이 실질 거래가보다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에서 한 번 떨어지면 49%, 70%로 떨어지죠. 70% 떨어지는 것이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34%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49%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는 물론 그쪽에 있는 중개사한테다가 물어봐야지 알겠지만, 저로서는 가보지 않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이거는 감정 가격이 높게 됐을 것이라고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그거를. 하나 더 의심해 봅니다. 또 하나 의심하는 건 제가 뭘 의심하냐면은, 여기 대지가 세 필지죠. 여기 세 필지가 나오고, 여기 도로는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여기 세 필지 도로고, 여기 지분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도로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지분이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도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인용해서 여기 도로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도로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 도로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로를 주인이 누군가를 봤더니 개인 땅이더라고요. 개인 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필지로 이렇게 잘라져 있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죠. 도로로 나 있죠. 시사장님, 이 얘기는 지금 내가 해달라고 해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졌고 지목이 대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규 강의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에 지금 법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져야지 대지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그 건물 안 지어져 있죠. 안 지었고서는 대지로 바꿔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뭔지 몰라도 일반 개발행위 허가가 아니라 여기 단지 안에 있는 무슨 이 경에서 특별히 여기만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확인했다는 거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보면은 대지로 바뀌고 택지가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려면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공사진다시피 건물 한 개도 안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놓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특별히 여기 시에서 여기를 특별히 뭘로 만들어서 이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반 내가 혼자서 개발행 허가를 받았을 때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아서 바꿔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적으로 여기를 유도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렇게 개발을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로가 이렇게 있죠. 바깥에 도로. 우리는 아까 이 도로는 여기 가운데 있는 도로는 지분으로 우리가 확보를 했죠. 근데 이 도로는 주인을 확보를 안 했죠. 이 도로 주인이 누군가를 봤더니 개인으로 돼 있죠. 여기 보면 그리고 어때? 2014년도에 지목 변경을 했죠. 원래 보면 이 도로가 도로 대장에 올라서 고시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고시가.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계획 관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도로 있죠. 여기가 뭐라고 나와 있죠? 지목에? 가막골 가족 휴양랜드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시 말해 이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휴양랜드로 지정을 해갖고 여기에만 특별히 택지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짓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만들어서 도로를 분할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집이 하나도 안 지어져 있죠. 만약의 경우에 여기 보면은, 자, 보면, 요 도로 있죠. 요 도로가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요 도로가 있고 요 도로 필지가 다르거든요. 요 도로 필지까지 여기 이용해서 집이 지어진 게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가 집이 지어지는데 여기 집 같은 게 두 개 보이죠? 이게 집이 아니고 컨테이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집이 지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집이 지어진 게 한 채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건축 담당자가 여기 집을 질 때 이 땅 주인의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우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임야나 전일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현황도로가 있어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되면 도로가 있어도 그 도로가 남의 땅인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수도 받아오라면서 안 해주죠. 근데 여기는 지목이 대지죠.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안 가고 건축과만 가죠. 그렇죠? 건축과에 가서 현황도로 있고 미만의 지역은 건축허가 내줘 안 내줘요? 내줄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건축허가 납니다. 대지기 때문에. 저는 건축허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좀 비싸게 됐을 것이다. 하나. 두 번째는 이 땅 주인의, 도로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라고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입찰 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끝까지 우기면은 최저가로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높게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는 땅을 34%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건축허가를 제대로 내주는데 이렇게 안 떨어져요. 틀림없이 안 해준다고 하니까 떨어진 거죠. 그러면 제 얘기가 농지를 사는데 농지증 안 해준다고 담당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제가 얘기했죠. 그게 우리를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다. 농지증을 어떻게 한다?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입찰 들어가서 법으로 해서 농지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고,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와야지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건축허가 안 내준다 그러는 거를 낙찰받아서 도로 사용승낙 안 받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열 번째 물건입니다. 공매,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입니다. 이것도 우리 수강생 중에서 교수님, 나는 뭐 몇 천만 원 버는 거 필요 없고요. 우선 급하니까요. 교수님한테 낸 등록금부터 빼야 되니까 한 뭐 4, 500만 원만 벌어도 좋습니다. 하시는 분, 빨리 하시는 분 입찰 들어가면 이거 제 얘기대로 됩니다. 여기 보면, 응?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2,400으로 돼 있어도 집이 좋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과 건물을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땅값만 쳐요. 그렇지만 살고 있는 사람의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건물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사야지 되기 때문에 이 건물 주인으로서는 땅 주인하고 협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없는 이런 건물이 있는 이런 땅은 국매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 상태가 좋으면은 신권으로 들어가도 되지만은 집 상태가 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좀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낙찰받으면 돈이 됩니다. 제가 여기 이 6가지의 교재를 쓰고 이 6가지에 대해서 지금 정규 과정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정규 과정 강의를 지금 현재 농지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소송을 할 거고 9월 달에 소송을 할 거고 10월 달에 토지개발 1, 그 다음에 토지개발 2, 그 다음에 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게 보면 매주 월요일 날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화요일 날에서 3시에서 5시 30분까지 이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 물건을 매주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한다고 그랬죠.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오시면은 제가 오늘 추천 물건을 한 걸 미리 나눠드리거든요. 이 정규 과정 때 오시면은. 그러면 그때 그걸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집에서 다 연구를 해보시고 이미 오랫동안 되신 분은 저한테 설명 안 들어도 입찰에 들어가실 되는 분은 아까처럼 공매 같은 경우는 그냥 입찰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미리 같이 자기가 현장 답사를 한번 가봐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책을 보면 한 과목당 10만 원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과목을 다 신청을 해도 60만 원, 한 과목당 하나씩 하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6과목 한꺼번에 60만 원 받고 한 과목이면 1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한 과목씩 신청해야 돼? 6과목 다 해야 돼? 한 과목씩 해야죠. 10만 원씩. 그러면 한 과목씩 10만 원씩 하는 사람은 그때만 듣는 거고 60만 원 한꺼번에 내는 사람은 1년 동안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과목 10만 원 내는 사람은 그때만 듣는 거야. 그 과목 시간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한꺼번에 60만 원 다 내면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깎아주지 않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재수강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 그런 얘기고.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도로만 나가 안 오면 돼. 하시는 분 도로만 듣고 1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